안녕하십니까, 이경도 PD입니다. 오늘은 면역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1편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우리 몸은 들어오는 항원들을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는 자연 면역하고요. 그리고 기억에 뒀다가 나중에도 처리를 할 수 있는 획득 면역이 있다고 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이 제대로만 작동을 한다면 웬만한 외부 침입자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심하면 사망까지 하는 것일까요? 바이러스가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자연 면역으로 다 처리가 안 되면 바이러스는 번식을 시작하게 되고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획득 면역인 항체가 만들어지는 데는 3일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바이러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백신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교육받은 항체가 처음부터 자연 면역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백신을 안 맞은 상태에서 바이러스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면역 시스템도 풀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통신수단인 사이토카인이 급증하면서 오작동이 일어나고 이는 우리 몸에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That the immune system of an adult tends to react very aggressively against this virus. And that immune response causes a lot of damage to the body. Much of the damage that we see with SARS-CoV-2 is because of the immune system's reaction to it. That's why people are using medications like dexamethasone, a steroid, to decrease the immune response. 지금 이 사람 몸에서 과잉 염증 반응이 일어난 거는 내 면역세포들이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잉 염증 반응을 일으킨 거는 원인은 뭐죠? 어쨌든 간에 좌지우지간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가 좋은 게 있다면 그 항바이러스를 써가지고 바이러스를 제거해주잖아요. 그럼 염증 반응도 저절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려는 것도 하나의 아주 근원적인 해결책인 거고요. 또 하나는 야, 근데 지금 아직 항바이러스 우리 못 찾았잖아. 뭐 없잖아, 좋은 거. 그러면은 일단 놔두고 일단 항바이러스 없다고 지금 뭐 환자 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로이드건 이런 항염증 약물을 써가지고 야, 근데 항염증 약물 쓰다가 바이러스가 좀 더 약간 좀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건 나중 문제 일단은 이 사람 살려야지. 즉 고열이 나고 폐렴이 생기고 혈전이 생겨서 심장마비가 생기는 것들은 바이러스가 직접 공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그 바이러스 자체가 어떤 직접적으로 우리 몸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면역 기준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기전들이 이제 2차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면역 반응이 이제 우리 장기를 이제 손상시킴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장의 면역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면은 이제 심부전이라든지 뭐 심장 마비의 증상이 생기고 콩팥 기능을 해치면 콩팥 기능에 문제가 일어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면역 반응이 세게 일어나면 중증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코로나19 취재 때 들은 이야기는免疫力이 떨어진 장기 이식 환자 등이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증상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免疫力이 셀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은 무증상이 많고 입원 환자도 적을까요? 그리고 중증 환자들의 상당수는 왜免疫力이 약한 고령자들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면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세포에 침투하기 전에 자연 면역 기능이 대부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일 후에 항체가 나와 더 강력하게 대응해서 이기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많이 침투해 들어오고 이 바이러스들이 자연 면역을 이기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 증식을 하게 되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문제는 세포 속으로 숨어 들어간 바이러스는 항체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살상 T세포가 등장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간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고령자들이 중증이 많고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나이가 들면 이 살상 T세포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해서는 항체와 살상 T세포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살상 T세포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힘이 붙이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가 증식을 할 때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증세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확률이 낮은 이유는 젊은 사람들은 이 살상 T세포가 많고 활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바이러스와 면역과의 관계를 취재하면서 깜짝 놀란 게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우리 면역 시스템이 놀랍도록 정교하다는 것과 항원이 들어왔을 때 열이 나고 폐렴이 생기고 심지어는 사망까지 하는 이유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침입에 대항한 우리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 때문이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백신 부작용도 같은 원리입니다. 심하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알레르기 쇼크인 아나필락시스나 혈전 등도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과하게 반응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이런 사실도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만일 항체가 없다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위 에이즈라고 불리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바로 항체가 없다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는 B세포에게 항체 생산을 명령하는 보조 T세포만을 골라서 죽입니다. 그 결과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항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살상 T세포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만 작동한다면 웬만한 질병은 우리 몸속에서 처리됩니다. 그거 아시나요?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에는 면역 강화란 말을 쓰지 못합니다. 면역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몸이 다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타민 C 정상적인 면역 기능 이렇게 적혀 있죠.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만이 여러분의 면역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상식은 평범하고 건강은 평범한 상식 속에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